안녕하세요. 니트 쉼터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작품은 저번에 떴던 그 제 유튜브 첫 영상 타탄 가방에 이어서 타탄 시리즈 2탄으로 같은 무늬지만 다른 실을 사용해서 아이패드나 태블릿을 보호할 수 있는 케이스를 떠볼 예정이에요. 이 케이스를 처음에 뜨게 된 계기는 제 거는 그냥 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아들이 태블릿을 샀는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그걸 맨손으로 들고 다니길래 엄마가 하나 떠줄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떠보려고 하니까 무늬가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타탄백과 이어서 그 무늬를 리보니안으로 뜨면 좀 잘 어울리겠구나 싶어서 뜨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타탄백 하니까 왜 이름이 타탄일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무늬가 격자 무늬 느낌이잖아요. 근데 격자 무늬가 영어로 타탄입니다. 그래서 타탄백으로 이름을 지었고 이 아이패드 케이스도 타탄에 맞춰서 이름을 지을 예정이에요. 타탄백과는 또 다른 고급짐이 매력인 태블릿 케이스를 떠볼게요. 우선 이제 제 아들이 사용하는 제품은 삼성 갤럭시 S8 울트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되게 묵직하고 크죠. 또 이제 케이스까지 있으니까 이거를 케이스 없이는 쓸 수 없을 것 같잖아요. 케이스까지 있으니까 그 케이스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떠야 했어요. 그래서 좀 묵직하고 힘을 받쳐줄 수 있는 실 리보난으로 선택을 했고요.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아이패드 에어 4세대예요. 제 것도 케이스가 있고요. 그 케이스까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아들 거 케이스는 그 리보니안 6번 스모크 색상. 요거는 6번 스모크 색상이고요. 제 거는 26번 오렌지 색상. 아들 거랑 제 거랑 뜨는 방법은 같은데 크기가 다르다 보니까 손잡이를 조금 다르게 해서 진행을 했고요. 영상에는 제 거 아이패드 케이스 뜨는 방법을 설명을 할 거지만 큰 케이스를 뜨는 방법까지 말씀으로는 전해드릴 거예요. 코 잡는 방법,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손잡이 부분까지 달리 꼭 하고 싶다 그러시면 패키지를 구매하셔서 하셔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이번 영상을 제작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떴던 실은 기존에 나왔던 리보니안을 썼어요. 기존에 나왔던 리보니안은 이렇게 좀 부드러운 조직감의 리사이클 코튼 100%짜리 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새로 리뉴얼된 리보니아는 리사이클 코튼이 70%, 거기에다가 이제 폴리에스테르랑 다른 재활용 섬유를 섞어진, 그래서 기존 리보니안보다는 조금 더 얇고 밀도가 높아졌다고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기에는 얇아 보이는데 제가 떴을 때는 기존의 실보다 조금 덜 부드러운 거 말고는 게이지는 비슷하다고 느껴졌어요. 대신에 실이 덜 부드러우니까 제가 손땀 조절이 좀 빡빡하게 떠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얘는 기존의 리보니안 3235번을 썼고요. 얘는 3099번 오렌지색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 실을 구할 수가 없다 보니까 새로 리뉴얼된 리보니안을 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준비물 소개하겠습니다. 리보니안 2볼, 모사용 8호 바늘, 가위,
돗바늘, 서로 색상이 다른 단수링 2개, 줄자는 제가 뜰 때는 쓰지 않을 것 같고요. 그 태블릿이나 아이패드 사이즈 잴 때 한두 번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핸드메이드 라벨은 큰 거는 이렇게 길게 가죽 라벨을 달아주었고요. 제 거는 작은 타원. 근데 이제 이거를 패키지로 구성했을 경우에 핸드메이드 라벨의 디자인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떠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여기 사슬코를 이중사슬로 잡을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남겨둘 실이 필요합니다. 남겨둘 실 양을 정하는 건, 자, 태블릿을 가져다 놓으시고, 하나, 둘, 셋, 넷. 저 같은 경우는 4배 정도 남기면 이중사슬 코 잡는데 부족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손땀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좀 여유 있게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한 번쯤 연습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 잡으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뜨는 방법은, 자, 이중사슬은 이렇게 실을 남겨둔 실 놔두고 뜰 실을 손가락에 감습니다. 그 상태에서 바늘을 앞쪽에 넣고 돌려주세요. 그리고 실을 끌어옵니다. 지금 이 매듭은 코수에 들어가진 않고요. 지금부터 코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남겨둔 실을 엄지와 가운데 손가락으로 잡고 바늘 앞쪽으로 가서 뒤쪽으로 나와주세요. 그 다음에 감아서 빼주시고, 감아서 빼주시고, 다시 감아서 빼주시고. 엄지와 가운데 손가락으로 잡는 게 초보분들은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도 연습을 몇 번 해보시면 해볼 수 있습니다. 다 엄지 앞으로 바늘 앞으로 가서 뒤로 이렇게. 저는 지금 4코를 잡았고요. 저는 32코를 잡을 예정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이즈마다 그 코수가 달라질 거잖아요. 손땀 때문에도 달라질 수가 있고, 이 32코는 저는 어떻게 나왔냐면 32코를 잡았을 때 거의 이 패드 사이즈하고 비슷하거나 아주 미세하게 작은 정도, 그리고 그 코수 자체는 3의 배수로 잡을 거예요. 3의 배수에다가 더하기 2 해서, 제 거 같은 경우는 30코에 더하기 2 했다면 우리 아들 거는 사이즈가 엄청 큰 관계로 39코에다가 더하기 2를 해서 41코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32코를 잡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중사슬 31, 32. 자, 이렇게 코수를 잡고 나면 이 사이즈가 거의 아이패드 사이즈 정도 길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첫 단을 진행해 볼게요. 자, 사슬 하나. 이 사슬 할 때는 지금처럼 해왔던 것처럼 이중사슬은 아니에요. 자, 감아서 빼주시고, 이게 세움코가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중사슬을 했던 그 코에 바늘을 찔러 넣고 실을 감아와서 감아서 빼주시고, 자, 여기 첫 코에다가 표시를 해 두겠습니다. 다음 계속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자, 바늘을 넣고 감아와서 이 2줄을 감아서 빼주고, 바늘을 넣고 감아와서 바늘을 빼주시고, 넣고 감아와서 감아서 빼주시고, 이렇게 쭉 끝까지 진행해서, 자, 마지막 코까지 쭉 갈 거고요. 만약에 이 이중사슬을 너무 쫀쫀히 잡았다 그러면 바늘 넣기가 굉장히 힘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짧은뜨기를 뜨고 나면 쫀쫀이해서 코를 엄청 열심히 많이 잡잖아요. 그러면 짧은뜨기 뜨고 나서는 이 길이가 길어져 가지고 막상 패드에다 댔을 때 사이즈가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 짧은뜨기하고 그 게이지가 비슷하도록, 이제 그거는 연습해야 생기는 노하우이긴 한데, 몇 번만 떠보시면 아, 이거 너무 쫀쫀하구나, 아니면 너무 느슨하구나를 본인이 조금씩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쭉 진행을 하셔서 거의 다 왔습니다. 짧은뜨기를 쭉 진행을 하시고, 이 마지막 코에다가 이 한 구멍에다가 3코를 뜰 거예요. 짧은뜨기를 하나, 그 구멍에 다시 둘, 다시 그 구멍에 셋, 그 다음에 똑같이 아까 여기 떴던 반대편에도 쭉 짧은뜨기를 진행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진행해서 돌아와 주세요. 일단을 몇 코만 남겨두고 돌아왔습니다. 쭉 계속 떠주시고요. 이렇게 뜬 다음에 여기 마지막 코, 여기 처음 코 떴던 그 자리에 아까 이쪽 끝에는 하나, 둘, 3개를 떠줬잖아요. 근데 얘는 시작할 때 한 코만 떠주고 갔으니까 나머지 2코를 여기에 하나, 둘, 이렇게 할 건데, 이제 나중에 그 초보분들은 다음에 어디까지 떠야 할지를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코에도 한번 핀을 꽂아 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 1단을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첫 코에 바늘을 뒤쪽으로 집어넣어서 이 실을 넣고 빼주세요. 굳이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깔끔한. 자, 그리고 세움코 사슬 하나, 그리고 짧은뜨기를 여기 처음 짧은뜨기를 뜨면 이렇게 사슬 모양의 2줄이 생겨요. 이 2줄 중에서 뒷실만 걸어서 뜰 겁니다. 이 뒷실만 걸어서 뜨는 거는 이랑뜨기라고 하고요. 이랑뜨기를 일단 내내 이렇게 뒷실만 걸어서 첫 코에 핀을 꽂아 둘게요. 그리고 이제 타탄백에서는 그 세움코를 안 하고 빙글빙글 돌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패드 케이스에서는 세움코를 매번 할 거예요. 이유는 그 타탄백은 그래도 실이 굵은 실이긴 한데 세움코를 하지 않아도 큰 차이가 없을 텐데, 이 실 같은 경우는 그 빙글빙글 돌았을 때 나중에 그 끝단에 격차가 좀 커질까봐 저는 계속 빼뜨기를 하면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1단 동안은 이랑뜨기로 쭉 짧은뜨기를 진행을 해 주실 건데요. 그 몇 코가 되냐면 제가 30코에 더하기 2코를 했으니까 30코는 이 양쪽에 떠지니까 그게 60코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양쪽 끝에 2코는 한 코 안에 3코를 떴으니까 전체가 66코가 될 겁니다. 66코면 그 무늬가 6코 한 무늬니까 11무늬가 반복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큰 거 같은 경우는 개수가 더 많아지겠죠. 그 아들 거 사이즈 같은 경우는 39코니까 78에다가 더하기 6이니까 84코가 되겠네요. 그거를 여러분들도 이제
3의 배수 더하기 2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고 처음에 코를 잡아주시면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다 뜨고 돌아올게요. 자, 여기 몇 코만 남겨두고 돌아왔습니다. 이랑뜨기로 짧은뜨기 쭉 떠주시고요. 자, 핀 꽂았던 자리 이랑뜨기로 뜨신 다음에 빼뜨기를 할 건데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에 왜 코가 남았는데 안 뜨지? 보통 빼뜨기는 가짜 코예요. 그래서 빼뜨기 코와 세움코 이 두 자리는 가짜 코고 여기에 빼뜨기를 아까처럼 똑같이 뒤쪽에서 진행을 해 볼게요. 일반 빼뜨기를 해서 진행도 해보고 제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걸어서 하는 빼뜨기를 했거든요. 아들 거는 일반 빼뜨기로 했고요. 근데 큰 차이가 없었고 전체 모양에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빼뜨기를 하면서 여러분도 진행해 주세요. 그 다음에 사슬을 올려서 다시 짧은뜨기. 지금부터는 이제 이랑뜨기 아니에요. 처음 1단만 이랑뜨기를 할 거고요. 자, 이게 첫 코, 여러분이 뜨셔야 하는 마지막 코. 이렇게 핀을 꽂아 두시면 실수가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2단도 다 떠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2단을 거의 다 뜨고 돌아왔습니다. 자, 마지막 여기 핀을 빼주시고요. 마지막 코 떠주시고 다음 단을 위한 핀 꽂아주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첫 코에 빼뜨기를 할 겁니다. 자,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바늘을 뒤쪽에서 찔러 넣어서 실을 이렇게 걸고 나옵니다. 꽉 당겨주시고 다음 뜰 때 살짝 당겨주시면 뜨기 적당한 사슬 하나 올려주시고 이제 다음 단을 뜰 건데 이제 무늬뜨기예요. 무늬뜨기 3단 하나 둘 아래 밑에서 끌어올려 뜨기 첫 코에 핀 꽂아 주시고요. 다시 끌어올려 뜨기 3단 아래 하나 둘 아래에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끌어올려 뜨기. 그 다음에 세 코는 그냥 짧은뜨기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코는 요 아래에서 끌어올려 뜨기. 자, 이 무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뜨개를 굉장히 20년 이상 했어요. 20년 이상 했으니까 뜨개 무늬집도 많이 보고 뜨개 책도 많이 보고 인터넷도 많이 봤겠죠. 그런데 이거는 아무나 뜰 수 있는 쉬운 무늬이긴 해요. 그런데 이 무늬로 생긴 무늬는 저는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 반응을 봤을 때도 무늬가 신박하다고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첫 유튜브 영상용 무늬로 이걸 정하기도 했고 이 무늬 같은 경우는 니트 쉼터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공방에서 시그니처 무늬로 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아직은 많이 보급된 무늬는 아니니까 남들이 가지지 않은 유니크한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짧은뜨기 3개 걸어 올려 뜨는 짧은뜨기 3개 이렇게 쭉 반복해서 3단을 다 떠서 돌아오겠습니다.
무늬 한 개를 남겨두고 돌아왔습니다. 겹 짧은뜨기 둘, 셋, 짧은뜨기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코에도 핀을 꽂아 주시고요. 첫 코에 빼뜨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늘을 처음처럼 뒤쪽에서 넣어서 여기 이 두 줄을 걸어 주셔야 돼요. 두 줄을 걸어서 이 실이 이 앞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 뒤에 있는 상태에서 이 실을 걸어서 빼주세요. 그러면 되게 적당한 길이로 당겨주신 다음에 이제 4단, 5단은 1단, 2단처럼 그냥 짧은뜨기 2단을 뜰 거예요. 핀 꽂아주시고 각 단마다 빼뜨기를 해주시면서 2단 여러분도 저도 같이 떠서 돌아오겠습니다. 5단을 다 뜨고 돌아왔습니다. 여기 핀 빼고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여기 시작코 바늘을 뒤쪽에 찔러 넣어서 실을 당겨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사슬 올려서 아까 3단에서는 그 겹짧은뜨기를 먼저 떴잖아요. 이번에는 짧은뜨기 3개를 먼저 하나, 둘, 셋. 첫 코에 이렇게 핀 꽂아주시고 이번에는 겹짧은뜨기 아래에 내려서 끌어올려서 넣고 당겨서 빼주시고 넣고 당겨서 짧은뜨기.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둘, 셋, 짧은뜨기 끌어올려서 짧은뜨기 이렇게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뜨기 3개, 겹짧은뜨기 3개, 6단을 끝내고 돌아올게요. 자, 6번째 단에 무늬 1개를 남겨두고 돌아왔습니다. 자, 짧은뜨기 3개, 그리고 겹짧은뜨기 이렇게 아래에서 그리고 핀을 빼주시고 마지막 겹짧은뜨기. 자, 이렇게 하고 나시면 다시 7단, 8단 그거는 1단, 2단과 똑같고요. 9단도 마찬가지 3단과 같습니다. 그래도 초보분들이 하실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9단, 7단, 8단과 9단 처음까지 설명 계속 할게요. 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감아서 빼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면 사슬 올려서 다시 짧은뜨기 2단. 지금 7단이에요. 7단. 각 단에 빼뜨기 하면서 7단, 8단 다 뜨고 돌아올게요. 팔단도 거의 다 뜨고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짧은뜨기 3코를 더 떠주시고요.
여기 마지막 코에 표시해 두시고 여기 빼뜨기 진행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고 나면 9단은 여기 3단처럼 같은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3단처럼 9단도 사슬 올리고 겹 짧은뜨기 해서 핀을 꽂아 줄게요. 겹 짧은뜨기 3코 짧은뜨기 3코 이 6코를 반복을 11번을 해주면 이제 9단도 완성인데요. 지금쯤 해서 패드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적당히 잘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 적당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작아질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저는 더 비교를 하진 않을 거고요. 나중에 완성했을 때 한번 넣어보는 걸로 하고요. 이게 이 6단이 무늬 패턴이 반복이거든요. 이게 한 무늬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한 무늬다 할 때 지금 코수로는 6코가 한 무늬가 될 거고 단수로는 6단이 한 무늬가 될 거예요. 이 6코 6단의 한 무늬가 몇 번 더 반복해야 되냐면 제 거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지금 이게 한 번이라고 하면 한 번, 2번, 3번, 4번, 5번. 저 같은 경우는 이 6단 무늬를 5번 반복을 했고요. 태블릿 큰 거 사이즈는 6번을 반복했어요. 그러면 그냥 이걸로 숫자를 셌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얘는 10개고 그건 12개일 거라는 거. 여러분도 이제 손땀에 따라서 이게 하나쯤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나를 더 떠야 맞을 수도 있고요. 이거를 떴을 때 본인이 맞는 사이즈 6단의 한 무늬라고 해서 이 6단을 다 뜰 필요는 없습니다. 이 6단 중에 절반만 뜨고 마무리가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원하는 사이즈만큼 진행해서 가방 끈 손잡이 부분 진행하는 그 부분에서 다시 뵐게요. 자, 뜨다 보니까 이런 매듭이 나와서 이 매듭이 나왔을 때 대처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다시 영상을 켰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만큼 남았을 때는 제가 원하는 방법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우선 살짝 풀어보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를 떠주시고 하나 더 떴어요. 그런데 아이고 다시 매듭이 가까이 왔잖아요. 여기까지만 떠야 되겠네요. 가까이 왔으면 이럴 경우에 이 매듭이 떴을 때 꼼꼼하신 분들은 이 매듭이 너무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을 이렇게 잘라내 버리시고 자, 방법은 이번에 얘를 이렇게 뺐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뺄 때 새로운 실을 이 코를 뺄 때 새로운 실을 빼주세요. 이렇게 빼고 여기 뒤도 좀 당겨주시고 얘도 넣어서 다시 그냥 이 새로운 실로 쭉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떠주면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걸 뜰 때 이 뒤쪽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뜰 때 이 실들을 뒤쪽에 넣어서 몇 코만 떠주신다고 하면 사실 편물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누가 뺄 수가 없어요. 이 코를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잡아당긴다고 해도 빠지지 않으니까 굳이 매듭을 하지 않고 이걸 같이 이렇게 떠주는 걸로 진행을 하시면 꼼꼼하신 분들의 불편함을 조금은 해소할 수 있겠습니다. 굳이
매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안 하는 게 좋겠죠. 이대로 이렇게 쭉 진행을 해서 저 진짜로 다시 다 뜨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보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가끔 매듭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저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도 만약에 뜨다가 매듭이 온다고 하면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열 번째 무늬의 마지막 한 무늬를 남겨두고 돌아왔습니다. 짧은뜨기 3개, 겹 짧은뜨기, 세 개, 그리고 첫 코에 빼뜨기 이렇게 해주시면 무늬뜨기는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무늬뜨기 다 끝나고 나면 세움코를 하고 짧은뜨기를 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 첫 코는 핀을 꽂아 둘게요. 이렇게 여기에 이 무늬가 66코였으니까 이쪽에 33코, 반대쪽에 33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짧은뜨기를 하고 이렇게 손잡이를 떠주고 다시 짧은뜨기를 하고, 그런데 코수가 딱 좋은 게 33코니까 여기에서 11코 정도를 떠주고 11코를 여기 가운데 11코는 손잡이로 써주고 여기 11코는 떠주고 여기도 11코 뜨고 손잡이, 그러면 여기는 지금 시작점이 이 뒤로 살짝 이동해져 있으니까 그 코스만큼만 조금 더 떠줘서 균형을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떴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딱 보이는 데서 2, 4, 6, 8, 10, 11 여기까지를 뜰 거고요. 핀이 하나 더 필요하네요. 자, 그리고 2, 4, 6, 8, 10, 11를 빼고 여기서부터 다시 뜨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맞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도 2, 4, 6, 8, 10, 11 여기까지 딱 오네요.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이 균형 맞추는 거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뜨면 14코 정도 될 것 같아요. 14코나 15코가 될 수도 있고 13코가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균형은 이렇게 가방을 딱 케이스를 딱 펴놓고 봤을 때 3분의 1 지점, 3분의 1 지점, 3분의 1 지점을 가방끈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여기까지 딱 오고 나면 자, 3분의 1 지점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슬을, 여기가 11코인데 여기는 17코를 해줄 거예요. 둘, 셋, 넷,
17코를 뜨면 이 정도 이렇게. 그리고 이 핀 뺀 자리부터 자, 주의하셔야 할 점은 여기서 17코를 떴을 때 여기가 꼬이지 않도록, 이 사슬의 모양이 꼬이지 않도록 이렇게 정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보이시죠? 꼬이지 않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하고 나시면 여기 앞부분이 딱 균형이 맞게 떠졌어요. 반대 방향도 똑같이 11, 사슬 17개, 그리고 11코 떼어서 12번째 코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이 지점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저도 떠갖고 돌아올게요. 손잡이 사슬을 해주고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짧은뜨기 하고 나면, 자, 여기 시작 부분이 왔죠? 그러면 여기에 또 똑같이 빼뜨기 뒤쪽에 찔러 넣어서 당겨주시고요. 사슬을 올려서 이번에는 가방 끈을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거든요. 겹짧은뜨기로 진행을 해줄 거예요. 이쪽에서 했던 겹짧은뜨기는 2단 아래에서 떴던 겹짧은뜨기라면 얘는 1단 아래에서 끌어올려서 뜨는 겹짧은뜨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짧은뜨기를, 겹짧은뜨기를 쭉 해주시고요. 여기 마지막 코가 남았을 때, 마지막 겹짧은뜨기 할 자리가 나왔을 때 여기 부분에서 겹짧은뜨기와 여기 처음 우리 가방끈 뜨려고 사슬 17개를 떴잖아요. 사실 저는 사슬을 17개만 떴지만 뭐 좀 더 길게 하고 싶다, 좀 더 짧게 하고 싶다, 여러분 취향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겹짧은뜨기를 할 때 얘와 여기 처음 사슬 이 부분, 여기 이 코를 모아뜨기 할 거예요. 2코 모아뜨기.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가방 끈을 보면 이렇게 살짝 여기가 각이 져 있잖아요. 그 각을 줄여주는 라인이 이렇게 부드럽게 갈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여기 짧은뜨기를 뜨실 때 이 자리에다 넣어야 하느냐, 한 줄을 걸어서 이 아래에 넣어야 하느냐, 이렇게 여기 뒤 코산을 이 바늘 위쪽에 두느냐 아래쪽에 두느냐를 선택하셔야 할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취향일 수 있겠지만 저는 자, 코산을 바늘 위쪽으로, 그러니까 그 사슬 하나 뜨면 생기는 이 3가지 올 중에서 2올을 짧은뜨기 뜨는데 넣으려고 합니다. 하나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 하고 8번째 코는 저는 이 한 자리에다 2코를 떠줄 예정이에요. 이거는 사실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여기
각을 줄여준 것처럼 여기 동그랗게 이동을 할 수 있게 가장 가운데 코를 2코를 떠준다는 거. 그리고 또 똑같이 그냥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까처럼 7코를 그냥 뜨게 되겠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면 아까 여기와 똑같이 대칭이 되게 여기 마지막 사슬코와 여기 이 가방끈 몸체에 있는 이 부분 여기하고 2코 모아뜨기를 해주시면 양쪽이 대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방법대로 똑같이 쭉 짧은뜨기를 떠서 이 반대쪽에 여기 보시면 이 코와 이 코를 2코 모아뜨기, 여기 7코 뜨고 나서 8번째 코를 한 코에 2개, 여기 내려와서 이 코와 여기 사슬 마지막 코와 여기 처음 짧은뜨기 그 2코를 2코 모아뜨기 하시고, 2코 모아뜨기 할 때 여기는 겹짧은뜨기로 뜨셔야 해요. 겹짧은뜨기로 떠서 겹짧은뜨기를 쭉 여기까지 해서 와주시면 됩니다. 저도 거기까지 진행해서 돌아올게요. 겹짧은뜨기를 다 떠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돌아왔을 때 제가 보니까 여기 손잡이 부분 보시면 이걸 손잡이로 하기에는 아직 조금은 얇은 느낌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사이즈를 보시면 전에 떴던 크기가 같습니다. 그러면 굳이 패드를 넣어보지 않아도 잘 떠졌구나. 여러분은 뜨시면서 넣어보시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마무리. 겹짧은뜨기 왔으면요. 여기 처음 코부터 그냥 세움코 없이 이대로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줄 예정입니다. 빼뜨기 하고, 여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첫 코를 알아보기 힘들어요. 빼뜨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빼뜨기. 자, 바늘을 넣고 감아서 빼뜨기. 그 타탄백에서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빼뜨기 하실 때 그냥 이대로 당기시면 나중에 이 입구가 굉장히 좁아질 수 있어요. 빼뜨기는 아무래도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힘을 좀 빼시고, 빼뜨기는 이 편물의 사이즈를 줄이지 않게 거기에 딱 맞춰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빼뜨기를 한 바퀴 하고 돌아올게요. 자, 빼뜨기를 다 해주고 돌아왔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번 더 신경 써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여기가 살짝 밋밋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도 빼뜨기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쭉 빼뜨기로 안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게.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얘를 여기서 실을 잘라서 정리를 해주고 다시 여기에 연결을 해서 빼뜨기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굵은 실인데 굳이 빼뜨기 하는 거에서 실을 새로 연결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실 하나로 연결해서 빼뜨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실을 미리 남겨두고 자를 거예요. 여기 빼뜨기 해줄 부분만큼의 실 양을, 그 양을 남기는 데는 제가 해본 결과 이 전체의
둘, 셋, 넷. 4배 하고 조금 더 하면 저는 맞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했을 때 실을 잘랐는데 빼뜨기를 하고 한 요만큼 왔다. 그럴 때 실이 모자라면 굉장히 조금 짜증이 나겠죠. 일부러 긴 실 남겨두고 했는데, 그래서 4배 이상 여유 있게 실을 남겨두고 실을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잘라두고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이 실을 이렇게 마지막 코 떠진 실을 그대로 뺍니다. 이렇게 쭉 빼주시고요. 이 실을 돗바늘에 끼웁니다. 돗바늘에 끼워서 여기 이 첫 빼뜨기 했던 그 자리를 건너서 그 2번째 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가로질러 넣어주세요. 바늘이 이 체인 모양을, 아이고, 이렇게 체인 모양에 가로질러지게 이렇게. 여기서 실을 걸으면 안 돼요. 그냥 빈 공간에 이렇게. 그래야 자, 쭉 당겨주시고, 너무 길게 빼지 마시고 이대로 잡은 상태에서 이 실이 나온 자리 있잖아요. 나온 자리로 그대로 들어가야 돼요. 뒤쪽으로. 얘를 당겨버리시면 어디에 넣어야 될지 모를 수 있으니까 넣기 전에는 당기지 마시고 올라와져 있는 상태로 나온 자리로 거꾸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넣고 당겨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많이 길지 않으니까 당기는 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계속 떠온 것 같은 체인 모양이 연결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나머지 부분도 빼뜨기로 진행을 할 수 있게, 자, 바늘을 앞쪽에서 집어 넣어 주세요. 이렇게 넣고 이 실을 끌어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줄을 쭉 따라서 빼뜨기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조금 안쪽에 있어서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왕 고생하신 거 좀 더 예쁘게, 모든 뜨개는 저는 마무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렇게 빼뜨기 쭉, 빼뜨기 다 뜨고 돌아올게요. 빼뜨기를 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빼뜨기, 빼뜨기, 빼뜨기 하고 나니까 실이 정말 아슬아슬하게 남았어요. 제가 4배, 4배 반 얘기 드렸는데 5배 이상 하셔야, 만약에 이 빼뜨기를 느슨하게 했다고 하면 100% 실이 모자라요. 그런데 저는 다행히 아슬아슬하게 실이 이만큼 남았어요. 돗바늘로 정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뜨실 때는 실이 모자라지 않은 이상은 5배 이상, 이게 이 폭의 5배가 아닙니다. 이 둘레의 5배 잘 남겨두고 진행을 하셔서 부족한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자, 마지막 코는 이렇게 끝 자리를 밖으로 빼주셔서 돗바늘에 끼워서, 그리고 여기 처음 빼뜨기 했던 코 있잖아요. 그 코에다가 아까 여기 위에서 했던 것처럼 가로질러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또 실이 아주 조금
걸렸네요. 그러면 바늘이 안 빠져요. 그럼 이렇게 뒤로 밀어서 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여기 넣을 때 이 실을 넣지 말고 뭐 당겨도 되겠지만 위치를 잘 모르시는 분은 이 실을 세워두고 여기 이 자리에 거꾸로 집어넣어 주세요. 거꾸로 집어넣어 주시면 이렇게 계속 이 편물을 빼뜨기 해온 것처럼 이렇게 걸릴 때는 이렇게 뒤집어서 빼주시면 잘 빠져요. 이렇게 하시면 자, 여기 체인 모양이 쭉 유지가 되죠. 빼뜨기가 전체 예쁘게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뒤쪽에 실 정리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얘는 매듭을 하나 지어서 해주셔도 좋고요. 리보냐는 이렇게 여러 올 빼기가 어려워요. 실을 걸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두 올이라도 이렇게 안쪽으로 말을 안 듣네요. 됐습니다. 이렇게 실 올을 걸지 않도록 자, 실만 이렇게 넣어 보시면 실만 들어갔는지 실 올이 걸렸는지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돌아오실 때는 여기 한 올을 남겨두고 돌아온다는 거. 자, 여기 들어오는 거 정도만 해주셔도 마무리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실을 잘라주세요. 자, 그리고 제 거는 작으니까 여기를 겹짧은뜨기만으로 마무리를 했지만 아들 거는 자,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짧은뜨기, 사슬, 짧은뜨기, 사슬, 짧은뜨기 이렇게 온 다음에 짧은뜨기를 한 단 더 떠줬어요. 짧은뜨기를 한 단 더 떠주고 이 손잡이에도 짧은뜨기를 떴고요. 이렇게 다시 한 바퀴 빙 돌아온 다음에 그때부터 겹짧은뜨기. 그러면 여기는 두 단 아래에서 끌어올리는 겹짧은뜨기가 될 거고 여기는 한 단 아래에서 끌어올리는 겹짧은뜨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두 단 아래 쭉 한 단 아래 겹짧은뜨기 쭉 이렇게 두 단 아래 겹짧은뜨기 해서 만난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고 다시 아까와 같은 방법. 사실은 얘는 이게 크기 때문에 5배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빼뜨기 하는 남기는 실이 실 사용하는 양이 이게 길이가 길어질수록 그 양이 커지니까 이거에 5배 이상 하셔야 부족하지 않게 마무리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핸드메이드 라벨을 달아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시켜 드렸던 거에는 이렇게 좀 큰 넓은 핸드메이드 라벨을 썼는데 이번에는 조금 작은 색상은 2가지. 근데 저는 2개를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내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겠는데 저는 이번에는 좀 밝은 느낌의 옐로우 느낌의 라벨을 달아보려고 해요. 여기다 달으셔도 되고 여기쯤에 달아도 귀여울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는 여기쯤에 달 거고요. 다른 분들 보니까 여기에 다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렇게 여기에 달아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 손잡이 가까운 부분에 이렇게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벨을 달 때는 일반 실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비슷한 색상의 펠트 실을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길게 잘라서 저는 반으로 접었어요. 그리고 이 라벨 달 때 여러 번 반복할 필요가 없게 한 번에 많은 줄을 할 수 있도록 자, 2겹을 반으로 접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다시 반으로 그러면 이 4줄이 돗바늘에 끼워지게 됩니다. 돗바늘에 끼워서 해도 되는 이유는 라벨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얇은 바늘 쓰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에 넣어서 나올 때도 자, 이렇게 라벨 구멍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여기를 꽉 당기지 마세요. 그리고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넣으면 여기 고리 부분이 나오죠? 고리 부분에다가 끼워서 그러면 4겹으로 했지만 한 번만 하기에는 뭔가 약해 보여요. 다시 그 구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 구멍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안쪽에도 구멍으로 나올 수 있게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2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일부러 라벨을 잡고 당기지 않는 한은 이렇게 구멍 찾아서 넣어 주시고요. 그러면 예쁘게 달아졌잖아요. 그러면 안쪽에서 이 실을 이렇게 나누어 주세요. 이렇게 나눠 주면 둘이 서로 다른 위치가 되면 묶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동을 해 볼게요. 이렇게 이동을 해주면 이 2가지 실을 묶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자, 예쁘게 마무리가 됐죠. 그러면 이 실을 돗바늘에 넣어서 숨겨주시면 됩니다. 아까 그 뜨게 할 때 돗바늘은 굉장히 굵으니까 다른 실을 잘 걸었잖아요. 그래도 이 돗바늘은 좀 가는 편이라서 넣으면 잘 숨겨집니다. 이렇게 넣어서 빠졌네요. 반대쪽으로 넣어줄까요? 이렇게 반대쪽으로 실을 숨겨주시고 잘라주시면 끝. 이렇게 손잡이 나왔고요. 이렇게 예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니트 쉼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